예, 안녕하십니까. 영등, 이동, 삼성동, 부성동을 지역구로 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명택 의원입니다. 정원율 시장 취임 100일이 지나며 익산시에는 많은 새로운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익산시의회도 익산 시민의 복리 증진과 익산시의 미래 발전을 위해 시민의 생각이 의회의 생각이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뛰었습니다. 지난 7월 한 달 동안에는 익산시 행정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정연합 및 주요 정책에 대해 시장의 답변을 들음으로써 시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시정의 발전 방향에 대해 토론하는 시정질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정질문은 의회활동의 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크게 세 가지 주제에 대해 시장께 묻고 답을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최근 시민건강과 익산 환경에 그리고 도시 이미지에 매우 큰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낭산, 폐석산 폐기물 불법 매립 후속 대책. 두 번째는 익산시 재정운용 개선 대책. 세 번째는 익산시 미래를 준비하는 정책사업 추진 대책 등 크게 세 가지 주제에 대해 시장께 묻고 답을 듣고자 합니다. 앞서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낭산, 폐석산 폐기물 불법 매립 관련해서는 시정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너무나 중대한 사안이기에 본 의원도 또 다른 측면에서 시장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시장께서는 환경녹지국장을 대기 발령하는 것으로 담당 공무원의 책임을 묻고 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폐석산 불법 폐기물 매립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행정기관의 암묵적 관행 속에 훨씬 긴 시간 동안 불법 매립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한다. 어쩌면 이번에 드러난 사실은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환경녹지국 담당 공무원들의 조직적, 의도적 은폐, 봐주기, 업자와의 유착이 있지 않고서야 이런 문제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냐는 것입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H환경에 대해서는 이미 수년 전부터 주민들의 문제 제기가 있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NSP TV가 2014년 11월 2일 보도한 뉴스를 영상으로 먼저 보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영상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지금 뒤에 보시는 화면은 현재 전라북도 익산시에 방치된 폐석산의 모습입니다. 석산 개발이 끝나면 이렇게 엄청난 지하 공간이 발생합니다. 익산시에는 이미 석산 개발이 끝나 방치된 지하 공간이 산재해 있고 현재도 30건이 넘는 허가가 나와 있으며 이 방대한 지하 공간에 석산 복구라는 명목하에 17곳이 폐기물 매립 중입니다. 익산시가 이 지하 공간에 폐기물 매립장 허가를 해줘 엄청난 침출수가 계곡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익산시는 폐기물 매립장 허가 당시 침출수 처리 대책 없이 허가를 해줬습니다. 익산시 관계자는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지만 석산 복구로 허가가 났기 때문에 침출수 처리 시설이 필요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폐기물 침출수가 계곡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현재 이곳에는 건설 혼합 폐기물, 폐주물사, 공정온이 등을 매립하는 것으로 보아 중금속의 한 종류인 육가크롬이 다량 함유된 것으로 추정되는 침출수가 계곡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H환경 관계자들이 휴일임에도 중장비를 동원해 침출수를 희석하고 있었습니다.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 침출수는 어떠한 물질과도 희석시킬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불법 행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키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냥 나가도 사실 법적으로 할 자는 없지만 깨끗한 놈을 내보내려고. 이 양반들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비 올 때나 관리를 잘해가지고 어쩌게 나가면 내가 아까 농수를 본다 했죠. 농수를 나가면 물 나간 줄 알았어. 농수를 물 나가도 하나도 안 넣는구만. 익산시 관계자의 말을 전혀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침출수를 최소해 분석하자는 기자의 제의도 거부했습니다. 지난 26일 다시 현장을 찾았습니다. 포크레인만 있던 현장에 펌프가 설치되어 있었고 수위는 낮아져 있었습니다. 밤새 수톤에 해당하는 물이 사라진 것으로 보였습니다. 27일 기자는 전북도청 관계자와 H환경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H환경은 각종 건설 폐기물과 무기성 온이, 공정온이, 폐주물사 등을 매립하고 있었습니다. 본지의 기자들은 악취와 거품이 나는 침출수가 단지 빗물이라는 데 동의할 수 없다며 취수를 요청했지만
도청 관계자는 취수를 거부했습니다. 분명히 거부하신 거예요? 취수는 거부하신 거예요? 내가 세수를 거부한 게 아니라 이 물이 네. 떠가지고 저는 제가 이 물이 밖으로 나가고 있었으면 100% 철수를 했어요. 아니, 지금 나가고 그것은 있는 제가 절대 분명히 아니에요. 말씀드릴게요. 저것은 폐기물장에서 나오는 침출수는 허가받지 않는 곳에 방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허가받지 않는 장소. 침출수를 제대로 그러면 막 박스를 짜서 보관을 하든가 거기에서 처리를 하든가 그렇게 하셨어야 돼. 근데 그것을 세수를 거부하신 거예요, 분명히. 아니 임의로 약품을 타서 여기서 정화를 하고 흙이 옆에가 이거를 메꾸려고 하거든요. 지금. 아니 메꾼다고. 전라북도 관계자 또한 침출수 채수를 거부하며 저류조에서 물이 흘러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저 악취와 거품이 가득한 폐수를 채수도 할 수 없고 더욱 황당하게도 저류조를 그냥 메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와 익산시 관계자 모두의 자질이 의심되는 대목이었습니다.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기준에 따르면 침출수가 배출될 우려가 없거나 수질 오염 방지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폐기물 처리 시설만 침출수 관련 설비를 하지 않을 수 있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르면 침출수 처리 시설은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할 정도로 핵심 시설이며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시설입니다. 하지만 H환경의 경우 현재 악취와 거품이 가득한 침출수가 발생하고 있었고 허가는커녕 허가도 내줄 수 없는 구조물 속에서 임의로 정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27일 다시 익산시를 찾아갔습니다. 석산 복구로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침출수가 아니에요. 매립장이 아니요. 그래요? 그렇게 무시야 한다니까? 근데 이건 침출수도 아니고 폐기물 매립장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그다음에 폐수 처리장이 없기 때문에 이게 폐수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 폐기물 매립을 하고 있지만 H업체의 경우 석산 복구로 인정이 돼 허가가 난 사항이기 때문에 보시는 바와 같이 악취와 거품이 가득한 물들은 침출수가 아니고 폐수 또한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입법적 한계를 교묘히 피해 폐기물은 매립하고 있지만 석산을 복구하기 때문에 침출수 및 폐수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분쇄돼 매립되고 있는 폐기물은 다량의 시멘트 콘크리트 제품과 폐주물사로 시멘트 제조사들로 구성된 한국양액공업협회가 국내산 시멘트 시료들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전체의 60%에 해당하는 시료에서 4.4mg/L의 유가크롬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시멘트에 함유된 유가크롬은 사람의 피부에 접촉하거나 몸속에 축적되면 아토피와 같은 피부 질환은 물론 각종 암까지 일으키는 유해 중금속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특별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는 폐기물 관리 기준치인 1.5mg/L를 넘는 수치입니다. 주민들은 이곳에서 유가크롬으로 추정되는 침출수가 흘러나와 토양과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폐기물 매립장을 엉망으로 관리했을 때 준공 후 토지 이용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고 준공 후 50년 또는 100년 넘게 토양과 지하수 오염이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을 주민들은 이 물을 모터를 이용해 침출수를 퍼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마 산업 폐기물 받은 것 같아요. 다들 뭐 그런 저기들 많잖아요. 이거 비와서 물이 고이면 그걸 풍겨내는 거죠. 제철수가 없는 전라북도의 산과 들에 제철소가 버린 폐주물사들로 가득 차고 있습니다. 폐석산 복구라는 명목하에 편법으로 폐기물들을 매립할 뿐만 아니라 폐기물의 침출수는 침출수가 아니고 폐수는 폐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논리인 것입니다. 폐기물 매립장이 석산 복구의 현장으로 둔갑하게 되면 모든 법망을 피해 폐수는 폐수가 아니게 되고 폐기물은 석산 복구를 위한 자재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H환경 사업장에는 지정 폐기물인 폐유통이 녹이 슬어 수년째 널려 있지만 익산시 관계자는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의 슬로건이 무색하게도 전라북도 전역을 죽음의 땅으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의 행정이 전라북도의 폐기물 매립을 부추기고 제철소가 없는 전라북도가 타 시도의 폐주물사 처리장이 되는 현장이었습니다. NSP 뉴스 김남수입니다.
네, 다소 40분밖에 없는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지만 7분에 해당하는 영상을 봤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 전에 전문가들 회의가 민간대책협의회에서 전문가들 회의에 따르면 광제로만 그런 비소 성분이 나올 수 없다. 아마 엄청나게 더 많은 다른 유기성 물질이 매립되지 않았나라고 하는 또 전문가들 의견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시장님께서 갑자기 생긴 일에 많은 수고를 하시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어떤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해서 대책만 해주시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암묵적 관행 속에 이런 일이 진행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건 보통의 기본 상식으로 봤을 때 행정이 이런 일을 이렇게 긴 시간 동안 5년이라는 시간 동안 모를 수 있었을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녹지국장 한 명의 대기발령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그 당시 5년 동안의 결제 라인에 있었던 사람들, 담당자들에 대해서 뭔가 엄격한 조사와 함께 그에 따른 조치가 있어야 된다는 시민 여론이 매우 높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좀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이번 사태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명을 합니다. 이 문제는 우리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동안의 관계자들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 문제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라도 잘못을 저지르면은 분명히 당사자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거 마땅하니라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은 사태 수습 중에 있기 때문에 저는 우선 사태 수습이 우선이다. 그래서 일단 이 사태를 빨리 정리를 하고 정리가 되는 대로 바로 책임 소재를 따져서 엄정하게 문책을 할 것입니다. 그 부분은.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복구에도 수백억 원이 들어가야 되고, 하여튼 우리 도시 이미지라든가 우리 동산물의 이미지, 뭐 어떤 이로 인해서 파생될 수 있는 그 손해는 저는 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엄격하게 우리 공직의 기강을 명확하게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익산시 재정에 대하여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은 재정 자주도로 가늠하는 추세입니다. 재정 자주도란 자치단체 재정 수입 중 특정 목적이 정해지지 않은 익산시가 재량껏 사용할 수 있는 돈의 비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의 재정 자주도는 2010년 63.2%였던 것이 2016년 현재는 48.8%로 떨어지는 등 해를 거듭할수록 재정 여건이 매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 2015년 세입, 세출 결산을 검토해 본 결과 익산시 재정 형편을 어렵게 하는 요인은 크게 5가지로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가용재원 부족 현상이 매년 반복될 수밖에 없는 필연적 원인입니다. 그 첫 번째 원인은 자체 수입의 근간이 되는 지방세와 세액 수입, 즉 세금이 과도하게 체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5년 12월 말 기준 617억 원의 세금이 체납된 상태입니다. 과도한 체납액이 발생되고 있어 세금 체납액 징수를 위한 적극적 대책이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방세와 세액 수입, 즉 세금을 걷어들이는 세입 목표를 상향하여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전개해야 합니다. 특히 세금 산업에 대해 징수가 매우 중요합니다. 세입 담당 부서는 연간 세입 목표를 보수적으로 낮게 세워놓고 실적만 부풀리는 식의 행태를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익산시 재정 1,162억 원, 부채 1,462억 원을 빌려 총 2,626억 원을 들여 조성한 3기 낭산 함열 제3사 산업단지의 기업 유치 실적이 부진한 것 또한 주요 요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업 유치 목표를 반드시 초과 달성하여 제3산업단지를 분양해서 부채를 줄여나가야 합니다. 부채는 미래 발전을 위한 중요 사업에 대한 투자와 시민생활 지원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셋째, 2015년 세출 분야는 2,253억 원이 집행되지 못하고 2월액 집행 잔액으로 불용 처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최근 6년간 2월액 및 집행 잔액 평균은 매년 2,074억 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중 1년 동안 쓰고 남은 돈인 순세계 잉여금은 6년 평균 매년 617억 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월액 보조금 집행 잔액, 순세계 잉여금을 합한 돈이 예산 현액 대비 매년 20% 정도 내에서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의하면 예산의 2월은 불가피한 경우에 하나여 2월토록 되어 있으나 2월 사업비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업의 진행 사항을 면밀히 고려하지 않고 예산만 우선 확보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세출에 있어서는 사업 취소 및 변경, 준비 부족, 민원 유발, 직무 태만 등으로 유발되는 2월액 및 불용액 발생은
익산시 재정 운영에 있어 효율성, 적시성을 해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넷째, 국가 보조사업 신청 시에 더욱 신중하고 면밀하게 효과성, 타당성 검토를 통해 꼭 필요한 사업만을 추진하도록 하는 전략 수정으로 국가 보조금 확보의 질을 높여야 합니다. 다섯째, 상수도, 하수도, 공영개발 등 별도 사기업 형태로 운영하는 특별회계와 기금 운영에 있어서 재정 운영이 방만한 점을 개선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일반회계에 준하는 통제와 관리 강화를 통해 예산을 긴축해서 운영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상 5가지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시장께 여쭙겠습니다. 앞으로 2월 사업의 최소화를 위하여 개별 사업에 대한 사업의 공정률, 그리고 예산 및 사업 실적에 대한 대책 보고회 등 성과 관리 카드를 만들어 사업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사업별 예상 집행 실적을 공무원 직무평가에 반영했던 2011년, 2012년의 사례를 잘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11년, 2012년의 경우 2월액 및 집행 잔액이 1,949억 원에서 1,787억 원으로 줄기도 하다가 2013년부터 다시 1,829억, 2014년에 2,199억, 2015년에 2,253억, 한 3,400억씩이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익산시는 현재 BSC 성과관리 시스템을 더 많은 공무원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본 의원은 사업별 예상 집행 실적을 BSC 성과관리 시스템을 비롯한 공무원 직무평가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을 계획한 대로 잘 쓰신 분들은 직무평가에 그만큼 좋은 점수를 줘야 되고, 사업을 계획했지만 수백억, 수천억씩의 돈을 다시 이월시키고 있는 그런 담당자에게는 저는 분명히 그에 해당하는 직무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앞으로 이걸 체계적으로 직무평가에 반영시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예, 정말 시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BSC 지표를 수정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면밀히 반영을 해서 정말 예산에 반영된 사업은 반드시 당해년도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집행률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네. 꼭 한번 그렇게 좀 반영하는 그 과정을 꼭 좀 거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대로 2011년, 12년에 실제로 그런 반영을 했었고, 그래서 대단히 그 집행 잔액이 줄어든 실제 효과가 나타났던 사례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연장선상에서 같은 말씀입니다. 2014년, 2015년 세무과 징수과 실적은 매년 7, 8% 초과 세입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결과는 징수 목표액이 매우 소극적으로 설정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징수 목표액을 매년 낮게 설정하다 보니까 매년 결산을 하고 나서 보면 세금을 걷는 부서에서 매년 세금을 걷겠다고 목표한 액수보다 100에서 200억 원의 초과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잘 걷었다고 7, 8% 정도의 초과 실적을 냈다고 매년 보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초과 세입 등이 영향을 미치게 되다 보니까 순세경영금이 매년 평균 617억 정도 남고 있는 겁니다. 본 의원은 익산시 결산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2015년 지방세 중에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 등 이게 바로 우리 시세입니다. 이 시세 세입 목표를 5%만 상향해도 저는 목표 설정을 그렇게만 5%만 높여도 110억 정도가 우리 세입이 더 잡힐 걸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민의 세금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내야 할 세금을 1,400, 600억씩 넘게 이렇게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만 더 목표를 높여서 걷자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세무 담당 부서는 이미 매년 7, 8% 정도의 초과 목표를 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5% 정도 목표를 높여서 110억 정도의 그동안 없던 세입을 본예산에 미리 좀 잡을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 이렇게 성과를 내는 공무원에 대해서 이것 또한 앞에 마찬가지로 아까 앞에서는 집행액이나 2월 잔액을 남기지 않고 사업을 잘하는 분들에 대한 성과 관리를 하는 것처럼 이것 또한 세입 부서에 목표를 높이 잡고 성과를 내는 분들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BSC 성과 관리 시스템에 적용을 시켜서 저는 인사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야 된다. 이것 또한 생각을 합니다. 이것에 대한 시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초과 징수 항상 초과 달성한다고 그러셨는데 저희가 매년 도에서 이걸 평가를 하거든요. 네네네. 저희들이 지금 수년째 최우수 자치단체로 지금 그 포상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도에서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네네네. 우리 세무직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이제 고생을 많이 하는 걸로 저는 이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좀 전에 그 세입을 너무나 보수적으로 잡아서 항상 초과 세입이 발생을 한다 그러셨잖아요. 이것은 국가 예산하고 지방 예산의 차이를 조금 인정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우리 그 지방 예산은 국가 예산의 종속 변수거든요. 국가 보조금도 연말에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 각종 교부세나 뭐나 그것이 우리 그 예산 순기하고 좀 안 맞습니다, 이게. 네네. 우리는 종속 변수기 때문에 넉넉하게 이렇게 보수적으로 잡아놔야 국가 예산이 어떻게 변동되고 어떻게 완충을 할 수가 있어서 그렇게 해서 어쨌든 항상 어떻게 보면 관행적으로 습관적으로 세계 잉여금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물론 말씀하신 대로 세계 잉여금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그 세입 추계를 하는 것이 한계가 있어서 그런데 의원님이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좀 더 그 실제 세입에 맞게끔 저희들이 네. 세입을 좀 그 추가해서 그 경쟁을 하겠습니다만은 네네. 본래 본질적으로 그런 제도적인 한계가 있다. 이 정도 네네.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부분도 시장님 재정 전문가시고 하니까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근데 다만 제가 지난 2년 동안도 제가 기획행정위원회에 있으면서 세무 파트를 계속 봐왔고 지금도 기획행정위원으로 있으면서 2015년도 결산을 또 봤고요. 그래서 2년 동안 결산을 보면서 느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입 담당 부서가 항상 초과 실적을 7, 8% 정도 초과 실적을 냅니다. 그래서 전라북도로부터 징수를 잘한 우수 지자체로 항상 상도 받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세입을 보수적으로 목표를 낮게 잡아놓고 결산을 결국 하면 100에서 200억을 더 걷는다는 겁니다. 저는 국가보조금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우리 시세만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예, 충분히 제가 보니까 어떤 거냐면 세입을 낮게 잡아놨다가 결산을 해보니까 1, 200억이 남아서 그것을 순세계 잉여금으로 예, 나서 예. 다음 추경 때 한 600억씩 쓰는 것보다는 우리 시의 굵직한 현안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 추경 때 600억이 생긴다 해도 이 600억을 다 현안 사업에 못 넣을 뿐만 아니라 급한 사업들에 다 찢어 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순세계 잉여금으로 어차피 남는 돈. 예, 저는 그리고 지금까지 상황을 봤을 때 한 110억 정도는 얼마든지 세입을 조금 높여 잡아도 우리 시의 재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알겠습니다. 세무 공무원분들이 100% 잡아놓고 7, 8%더 초과했다고 성과를 내시기보다는 조금 더 높게 잡혀놓고 성과가 조금 덜 나더라도 저는 그렇게 잡는 것이 우리 시의 현안 사업들, 되게 중요한 사업들, 뭐 100억, 200억, 50억씩 들어가야 되는 그런 현안 사업들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본 겁니다. 제가 이거 자세히 들여다보지는 네네네네. 않았지만은 그건 아닐 겁니다. 이게 목표를 낮게 잡고 초과 달성했다고 하는 것을 도에서 그대로 인정할 리가 없거든요. 네. 아마 도에서도 나름대로 평가 기준이 있었을 것인데 네네. 또 다른 자치단체들하고 같은 기준으로 봤을 것이기 때문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목표를 낮게 잡고 이렇게 초과 달성했는가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요. 예. 저는 이제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지방세는 징수가 나름대로 잘 되는데 세의 수입이 지금 거의 방치돼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취임 일성에 우리 부시장을 단장을 해서 세입 수입 징수 대책반을 만들어라. 세의 수입은 각 과에 그 업무가 흩어져 있기 때문에 네네. 한 개 과의 노력만으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우리 부시장이 직접 지금 챙기고 있는데 아마 조만간 실적이 날 겁니다. 아직까지 네네. 실적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세외 수입이 450억 정도가 지금 안 거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시세만 가지고 이해를 한 겁니다. 그럼 도세나 세외 수입은 약간의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생각하면 100에서 200억이 아니라 더 거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만 지금까지 우리 시의 2년 동안의 결산을 제가 계속 검토를 해보니까 세입의 목표를 예시당초 맞습니다. 110억 정도를 더 잡아도 예. 우리 시는 충분히 그 세입을 올릴 수 있는 재정 운용이 2년 동안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그것도 때문에 그렇고 또 예비비도 매년 200억 정도가 그냥 그 순차적으로 이월이 돼요. 네네. 말씀하셨던 대로 그런 여유 공간이 있는 건 이제 틀림이 없는데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이제 우리 공무원들 자꾸 보수적으로 하는데 그렇죠. 우리 그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 좀 공격적으로 예산 운영을 네네.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은 우리 시가 재정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뭐 오늘 일반 산업단지 진입도로 문제도 나왔고요. 뭐 미륵사지 관광지 조성 문제도 그렇고요. 뭐 시청사 문제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 시가 돈을 좀 굵직하게 써야 되는 일에 지금 투자를 못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고민을 해보게 된 거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 예, 우리 세입부서가 최근 3년의 통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내서 세입 목표를 잡긴 합니다. 근데 저는 세입부서가 우리 시의 어려운 형편을 좀 생각해서 조금 더 목표를 높이 잡고 충분히 그렇게 해도 운영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는 좀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한번 꼭 지혜를 짜보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그렇게 드리는 계산하겠습니다, 겁니다. 의원님. 뭐 그런 제안을 드리게 된 건 이제 이런 겁니다. 재정이 수백억, 수십억 들어가는 큰 사업에서는
본회산에서야 투자가 가능합니다. 순세경영금으로는 그 사업을 전혀 할 수 없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설립에 추경해서 설령 그 돈을 이 현안 사업이나 큰 사업에 다 투자한다 하더라도 이미 6, 7개월 사업이 지장이 있는 겁니다. 예, 뭐 이런 측면이고요. 그래서 꼭 좀 그렇게 해서 했었으면 좋겠고, 이제 저는 이 대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님의 의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렇게 하게 되면 물론 간부 공무원들이 아까 2월액을 넘기는 걸 성과금을 좀 성과 지표에 넣는다거나 또 이 세입의 목표를 높게 잡는 것에 대해서 성과 지표에 넣는다거나 할 때 저는 간부 공무원들이 어떤 이 하급 공무원들에 대한 평가가 일부 제한되게 되다 보니까 저는 불만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건 우리 익산시 어려운 재정 해소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고, 이 간부 공무원들부터 적극적으로 좀 시장님한테 협조하고 솔선수범을 해서 이렇게 좀 세입도 높이고 2월액도 줄이는 쪽으로 공직 분위기가 저는 잡혀가야 된다. 예, 그래야 우리 시가 지금 당면한 일들을 할 수 있다 생각을 맞습니다. 합니다. 옳은 지적이십니다. 이어서 계속 어찌 보면 연장선상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익산시 미래를 준비하는 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앞에서 최소의 110억 정도 우리가 지금 늘릴 수 있는 110억의 예산을 세입을 높여 잡는다면 저는 그 돈을 가장 먼저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 곳이 몇 곳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미륵사지 관광 사업입니다. 관광지 조성 사업입니다. 미륵사지 관광지 조성 사업은 2005년부터 2018년까지 목표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일단 우리 시에서 이렇게 13년, 거의 14년에 걸쳐서 진행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네, 하여튼 너무나 좀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근데 다만 세계유산 등재 이후에 조금 더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2016년까지 총 231억 사업비 중에 2015년까지 119억을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2017년, 18년에 남아있는 투자액이 우리가 국비 34억을 받아오기로 돼 있고 11을 6억 2천만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우리 시는 2017년에 32억 2천, 2018년에 24억 이렇게 나눠서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아까 그런 110억의 어떤 세입을 높이거나 이런 좀 목돈을 만들어서 저는 2018년까지 늦추지 말고 미륵사지 관광지 조성 사업은 국비 34억은 저희가 12만 56억 2천을 다 세우면 국비는 바로 받아올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6억 2천을 바로 투자해서 2019년 이제 국립박물관도 만들어지고 되게 할 텐데요. 일단 세계유산이라고 등재됐지만 와서 지금 보고 갈 게 없다는 그런 불만들과 이런 것들이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2017년에 좀 당겨서 이 사업을 투자를 완료하실 어떤 그런 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좀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예, 저도 우리 의원님하고 근본적 생각이 같은데요. 사실 우리 지역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됐다고 하는데 막상 와서 보면 볼 것이 없다가 다 실망하고 발길에 돌립니다. 그래서 우선 볼거리 만들어 주는 것 중에 첫 번째로 가능한 것이 바로 미륵사지 복원하고 그 앞에 관광지를 개발해 주는 거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부지 매입이 한 76% 이제 마무리됐다고 그러죠. 네. 앞으로 한 90억 정도 추가 이제 투입이 돼야 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우선 그 추가 보상도 다 해서 보상을 마무리 짓고 내년 하반기 정도 공사 시작하면은 빠르면 2018년도 연도 내에는 사업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018년도까지 이 사업을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다시 한번 잠깐 짧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는 2018년까지 마무리할 걸로 이미 계획을 세워가고 있는데요.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2018년까지 주지 말고 덧댄 기자 이 말씀이시죠? 나머지 24억 18년에 투자하기로 했던 24억까지 당기면 52억 2천을 2017년에 반영시키면 2017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금년 연말 예산 편성 시에 저희가 의회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네네네. 저는 좀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시의 미래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제가 우리 시의 미래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KTX 익산역 유동인구를 어떻게 활용하고 관광 활성화에 연결시킬 것인가 이에 대한 대책 마련입니다. KTX가 지난 지금 4월 1일 날 개통되고 나서 이용객이 56% 증가해가지고 익산역에 현재 매일 12,000명이 익산역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 올해 12월에 수서발 KTX가 개통되고 나면 매일 2만 명이 이용할 것이다라고 코레일이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코레이라고 한국교통연구원이 전국에 16,000명 KTX 이용 인구 중에서 우리 전주역, 정읍역 그리고 익산역을 이용하는 1,9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하고요. 그리고 전북연구원이 또 익산, 전주, 정읍, 남원 4개 역을 이용하는 2,500명을 대상으로 이 설문조사를 해본 걸 보니까 호남선, 전라선, 경부선, 이 경전선 이렇게 이용객들 중에서 주로 이 업무 방문이나 가족 친지 방문으로 가장 많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그렇습니다. 예. 업무 방문이나 업무 출장이 한 30여 %, 가족 친지 방문이 30에서 4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사용하는 돈은 업무 출장 방문으로 하는 사람이 한 7만 원 정도 사용을 하고요. 통계를 내보니까요. 그리고 가족 친지 방문하는 사람들이 12만 원 정도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관광 휴가를 이용하는 사람은 18만 원 정도를 쓴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호남선, 전라선, 경부선, 경전선의 통계를 보다 보니까 가장 눈에 띄는 게 전라선입니다. 다른 곳은 다 업무 출장 방문이 30-40%라든가 가족 친지 방문이 30-40%고 관광 휴가는 10여 %밖에 안 되는데 유독 전라선만 30% 이상이 관광 휴가 목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수 순천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전주역이 26% 정도가 관광 휴가 목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점에서 볼 때 가장 많은 돈을 이용하고 있고 또 실제로 그 관광 휴가로 이용했을 때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 저는 그 KTX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우리의 어떤 대응 전략이 만들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2,000명이 그냥 오가기만 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조금 어떤 좀 대책을 시에서는 고민을 하고 계신지 좀 묻고 싶습니다. 예, 저도 그 보고서를 이제 본 적이 있는데, 우리 익산 지역은 정말 관광 수요가 거의 없구나 하는 안타까움을 이제 가지면서 어쨌든 KTX가 우리한테 새로운 기회로 다가오기 때문에 정말 이 기회는 놓쳐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단기적인 대책이야 뭐 아시다시피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대책하고 있습니다만은 근본적인 대책은 우리 지역에 관광지를 완전하게 이제 만들어 가는 거, 네. 그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KTX 그 역세권 개발이 사실은 지금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 지역이 굉장히 여건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 사업이 이제 지연돼 가고 있는데, 역세권 개발을 함과 동시에 KTX 역사가 우리 익산의 역사가 아닌 전라북도 역사가 되기 위해서는 또 그 각 도시를 연결하는 광역 전철망을 저도 놔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걸 제가 지역 정치권한테 좀 설명을 하고 다닙니다. 그렇게 해서 기존에 호남선, 전라선, 장항선 기존 철도를 이용을 해서 전철망을 만들어 놓으면은 이제 전주로 옮기자는 얘기도 안 나올 뿐만 아니라 아주 편리하게 KTX를 이용할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수요가 증가가 돼서 민간 투자 사업자도 나올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서 지금 역세권 개발 사업도 내부적으로는 지금 힘들게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뭐 말씀 잘 들었고요. 근데 일단 말씀하신 대로 뭐 전철을 통한 어떤 역세권 그 교통 연결이나 이런 건 대단히 좀 아주 먼 미래의 좀 사업인 것 같습니다. 대단히 또 투자가 필요하고 또 많은 공론화가 필요하고. 예, 그렇습니다. 본 의원은 어떻게 생각을 좀 하냐면요. 일단 그냥 그런 장기적 계획은 세우시되 저는 일단 우리 미륵사지라든가 왕궁 유적이 세계유산 등재가 되었지만 아직 관광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아서 오는 사람에게 아직은 실망을 더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건 KTX역 우리가 굳이 초청하거나 어떤 다른 이유가 있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매일 12,000명이 이용하고 있는 그분들이 저는 일단 KTX 역세권 주변에서 뭔가 익산에 대해서 방문하고 싶고 뭔가 이용하고 싶고 먹거리, 놀거리, 즐길거리가 그 주변에 있어서 그게 연계가 된 다음에 이제 미륵사지라도 가보고 왕궁 유적도 가보고 다른 것도 가보는 순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그 아까 제가 그 한국교통연구원 그리고 코레일 전북연구원의 설문조사한 걸 보니까요. 타 지역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우리 호남 지역, 특히 전라북도 지역에 요구하는 게 관광 레저 시설이 아닙니다. 그분들이 가장 요구하는 건 역사 콘텐츠나 생태관광 콘텐츠의 프로그램을 개발을 원하고 있습니다. 오고 싶어도 한옥마을 빼고는 그런 콘텐츠가 주변 도시에 없더라. 이런 게 그분들의 그 요구라는 것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KTX 역세권 주변에 뭐 순천처럼 아주 저렴하거나 무료로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라든가
뭔가 우리 시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놀거리, 먹을거리, 뭐 즐길거리의 요소를 일단 그 주변에 어떻게 좀 활성화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일단 익산역만 들렀다 가는 게 아니고 그 주변에 좀 머무르고 뭔가 즐기고 먹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좀 한번 그 부분에 대한 그렇습니다. 콘텐츠 개발에 예. 큰 돈 들이지 않으면서도 시민 역량을 이용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 좀 창의적으로 고민을 예. 잘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렇죠. 싶습니다. 관광 인프라나 KTX 역세권 개발에 이제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한다면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지금 젊은이들이 이제 코레일 패스로 여행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면 중간에 내렸다 다시 타더라도 추가 요금이 없기 때문에 그 젊은이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콘텐츠. 네. 그것은 그것이 사실은 중요한 건데 우리 익산역에 다행스럽게 익산역에 내려서 부시가지 구도심을 걸어서 전부 다 탐방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점을 살려서 먹거리랄지 볼거리, 뭐 즐길거리 이런 것을 만들어내면 단기적으로도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조금 오가는 분들이 좀 뭔가 익산의 경제적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좀 고민을 꼭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에 드리는 질문입니다. 하여튼 우리 시청사가 1970년에 지어졌습니다. 뭐 다 알고 계시다시피 D급을 받았고 2차례 정도 보수보강을 한 15억 정도 들여서 보수보강을 해서 C급으로 상향해서 사용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2006년에는 9월 신청사 건립 타당성 연구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뭐 연구 용역을 착수하기도 했고요. 또 입지 선정 평가위원회 구성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했지만 예산 부족을 이유로 2007년 10월에 중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이제 한 46년, 47년이 돼가고 있습니다. 혹자는 운암아파트의 대피 명령을 내릴 게 아니고 우리 시청사의 대피 명령을 내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푸념 섞기에 나타난 뭐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단히 중요한 일이고 우리 1,500명의 공무원들의 어떤 안전에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시민들의 안전에도 중요한 문제고 그래서 이제는 논의를 시작해야 될 것 같다 생각을 하는데요. 이 시청사 건립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는 좀 장기적으로 어떤 좀 앞으로 노력을 하실 수 있겠는지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보면은 그 계속 D등급을 이제 받아오다가 2009년도에 보수보강을 통해서 처음으로 이제 C등급으로 상향이 됐고 그 이후로 이제 C등급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저희가 그 내부 저하부서의 그 보강 실시했다 할 때 근본적인 뼈대를 좀 저희들이 보강을 했기 때문에 다시 안전등급 보면 그 진단을 해보면은 아마 C등급 이상이 나올 수도 있겠다. 하는 이제 추측을 하는데요.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제 50년이 다 되는 건물이기 때문에 다시 건축을 이제 했으면 이제 좋겠지만은 현재 우리 익산시 사정으로 봤을 때 사실 우리 그 고생하는 공무원들한테는 좀 미안한 얘기입니다만은 이거 좀 급한 우선순위가 다른 사업에 대해서 우선은 조금 뒤로 밀린다 생각을 하고 지금 제가 처음에 취임 인사 때 다녀보니까 아직도 옥탑방에서 사물을 보는 과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런 부서들 생각하면 가슴이 아픈데 하여튼 그런 부서에 대해서는 제 근무 환경을 좀 개선을 하고 또 저는 무엇보다도 공무원들은 제가 같이 참자고 하면은 그냥 우리의 고통을 감내하면 되는데 시민들이 불편할까 봐서 민원 접촉이 많은 부서를 이제 가급적 밑으로 내려가지고 시민들 이제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들은 좀 불편하더라도 좀 참자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그 뭐 우리 한없이 미룰 수가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대책은 강구를 하겠습니다. 강구를 하는데 당장에 그 청사를 위해서 다른 사업을 저희가 포기할 수는 없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시장님의 고민을 충분히 공감하고요. 일단 입지 선정이라든가 뭔가 장기적으로 지금 BTL은 일단 법적으로 우리 지방청사는 BTL로 못 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렇다고 빚을 낼 수 있는 여력도 안 됩니다. 우리 시는 이미 부채가 많아서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나갈지에 대한 적어도 어떤 연구 용역을 한다든가 밑그림을 그리는 일은 시장님이 어떤 익산시의 미래를 위해서 꼭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성실하게 좋은 답을 해주신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3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금 낭산 폐석산 폐기물 불법 매립 의혹과 관련하여서 공무원들의 어떤 책임 소지를 정확하게 밝힘으로써 공직 기강을 확립하는 문제, 그리고
익산시 재정 운용을 개선함으로써 110억 정도의 예산을 뭔가 더욱더 세입을 미리 확보해서 굵직하게 들어가야 될 미륵사지라든가 그리고 뭐 KTX 역세권 개발이라든가 이런 일들을 효율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일단 그와 연동되어서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몇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마무리하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좀 전에 이야기를 드리다 좀 생각이 났습니다. 우남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대출한 지가 이제 2년이 다 되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그 대피 명령에 응했던 주민분들은 지금 이 대피 명령에 응해서 2년 동안 지원받기라고 이자 이전을 받았는데 재난안전관리기금으로 또다시 2년을 연장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 계속 나가서 그렇게 전세와 임대료를 내고 살고 있는데 내 집을 놔두고 말이죠. 내 집에 대해서는 지금 매년 재산세를 내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우리 시청사도 건물이 참 매우 위험한 상태이지만 일단 우남 아파트는 그와 주랑이 볼 때 지금 2년 동안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우리 시가 긴급대피명령을 내려놨고 또 올해는 안전진단을 하겠다고 예산을 세워놨지만 또 시가 스스로 안전진단을 하지 않고 있고 일단 이런 좀 많은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시장님께서 많은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계시고 대책 마련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이제 그러니까 긴급대피명령에 응해서 나가면서 집을 나가기 위해서 임대료를 우리 시로부터 지원받았던 이자를 지원받았던 분들이 또 2년이 경과함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되게 많은 혼란과 걱정을 하고 있다는 이 현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